자, 예. 다음 이야기 가죠. 예. 그리고 어제는 사실 이 주제가 제일 너무 어이없고 쇼킹하고 뜬금없어서 우리 오창익 사무국장님의 가족분이 네. 오창익 국장님 대신 이제 김용민 브리핑 나와서 이제 논평도 해주시고 뭐 그거 자연스럽죠. 네. 왜냐하면 다 식견이 있고. 그렇죠. 그럼요. 그다음에 저보다 비유를 잘못 들었네. 비율 저보다- 잘못 들었다. 정세를 보는 판단이 정확하고 네. 안목이 있고 예, 발성도 더 좋고 그러니까 네, 네. 카메라도 잘 받고 그러니까 네. 뭐 그건 당연한 일인데 제 배우자 토론회 얘기하려고 했던 거니까. 문제는 네.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거잖아요. 대통령을 뽑는데 대통령의 배우자들끼리 토론을 시키자는 발상은 일단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인정해주고 싶어요. 김용태가 됐든 권영세가 됐든 그 누가 됐든 하여튼 그 당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정말 신박하다. 우리가 상상하는 거 언제나 훌쩍 뛰어넘는다. 뭐 이런 면에서는 좀 기발하다. 이런 건 좋은데 그거 말고 평가할 게 뭐가 있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배우자만 합니까? 그럼 그 후보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부모도 있잖아요. 그렇지. 장모님도 있어요. 부모가 돌아가셨으면은 뭐 삼촌이나 이런 사람도 해야죠.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은 안 부릅니까? 뭐 반려동물도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태까지 반려동물 반려동물까지. 중요하네요. 예. 반려동물 가족이니까. 윤석열이 그랬어요. 네. 반려동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치적 네. 행보에서. 네.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정말 생뚱맞은 엉뚱한 이야기인데 이에 대한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준석 씨를 주목해요. 네. 뭐라고 그랬냐면 예. 뭐 자기가 배우자가 없어서 더 발끈한 것도 있지만 예. 김용태 씨에 대해서 내 앞에 있다면 야단 쳤다. 야단 맞았을 거다 이러는 그 거예요. 공당의 당 대표인데 그러니까. 당 대표를 이준석이가 깔아뭉개 있는. 발 아래로 보는 거죠. 네. 너무 오만한 태도인데요. 이게 뭐냐면 40살 먹은 대통령 후보입니다. 오랜만에 모처럼 보는 젊은 후보예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꼰대 나이주의자일 뿐인 거예요. 자기보다 5살이 어린 사람이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야단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훨씬 개혁신당보다 등치가 큰 국민의힘의 임시지만 하여튼 당대표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야단칠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떠냐면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은 함부로 해가지고 맞먹는 거고 예. 그다음에 나이 조금 적은 사람은 함부로 해서 막 질받는 이런 스타일 네. 있잖아요. 네. 나이가 젊어도 젊은 꼰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스타일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놀랐어요. 젊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전의 꼰대들하고는 달리 우리는 그래도 우리끼리 30, 40대라고 한 세대잖아요. 네. 이준석하고 김용태는 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기도 하고 나이 몇 살 차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니, 그럼요. 요새 그런 흐름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이들 가운데 특히 군대에서는요 고참이라고 해서 함부로 뭐 병장이 이등병한테 반말하고 이런 문화도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렇지. 예. 서로 존칭하고 서로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호가 싹트고 그러는데 애정이 싹트고 그런데 이준석은 영 엉뚱한데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정치인 이전에 자질에서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닌가 싶어요. 예. 어떻게 저기 이준석과 정치를 같이 하면은 딱 띄고 등을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참. 신인규 변호사도 그렇고요. 예. 그분은 입만 열리면 이준석을 욕해요. 그렇죠. 김영남 씨도 그렇고 허은하 전 대표도 그렇고. 네네네. 뭐 양향자 의원도 개혁신당 갔다 탈당했고 네. 문병호 전 의원도 이번에 또 이미 저희 민주당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고 다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쯤 되면 이준석 씨한테 선물을 하나 해줘야 되지 않나 싶기도 무슨 선물? 거울이죠 뭐. 아니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김용태 의원도 네. 사실은 천하용인의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 네, 네. 근데 개혁신당 만들 때 안 뛰쳐나갔잖아요. 네. 그리고 김재섭 의원 같은 사람도 친 이준석인데 안 나갔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뭔가 이준석 후보는 진짜 거울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럴 때 의외로 평가해야 될 사람이 천하람 씨일 수도 있어요. 오. 같이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 넉살이 좋든지 아니면 뭐 스트레스 해소를 다른 데서 하든지 유체 이탈을 하고 있든지 예.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네.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천하람 의원 정도면 충분히 이준석 후보 지원 유세를 많이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자주 같이 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잘 안 보이네. 갈등 중이군요. 네.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아니, 갈등 있는지. 천하람 갈등이잖아요, 의원님 지금. 예. 왜 유세를 안 하세요? 저는 잘
갈 수가 없어가지고요. 의정 활동이 바빠가지고요. 의정활동 없어요 국회 지금. 근데 국회의장도 놀고 있는 모처럼의 방학 기간인 거예요. 네. 홍매화를 심어야 돼가지고요. 아, 식물 심기 바빠가지고. 그러면 천하람보다는 한동훈이 훨씬 정직한 캐릭터네요. 한동훈은 대놓고 말하잖아요. 나는 김문수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하고 도저히 같이 갈 수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 망하는 꼴을 보기 싫어서 뭐 이러는데 그동안 나라 망할 때 뭐 하셨나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부산에서도 또 따로 유세를 했으니까 이준석 후보에 대한 관심이 꽤 높으신가 봐요. 좀 높아요. 제가 하여튼 뭐 정치를 하다 보면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말을 뒤집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어느 정도는 용인이 돼요. 네. 근데 이준석 씨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갈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로 굉장히 적대화며 그렇지. 대한민국 국민인데 네. 여성 일반이 되기도 하고 장애가 되기도 하고 네. 어떨 땐 특정 지역이 되기도 하고 네. 어떨 땐 노인들도. 세대가 세대가 되기도 예. 하고 예. 그러니까 뭐 함부로 갈라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한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의 경우만 하더라도 네. 여기 있는 모두가 노인 될 때까지 살아있으면 노인인 거예요. 그 전에 죽으면 노인이 안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노인 아니면 노인 될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저히 어떤 상황에서 갈라칠 수도 없는 거예요. 김문수가 아무리 바보 같아도 네.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인사도 하잖아요. 사실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노인회 가서 대한노인회 회장님한테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대한노인회 회장이 부영그룹 회장이거든요. 아, 이중근이라고. 이중근. 아. 네. 그 양반 문제가 좀 많은 사람이에요. 예. 건설하면서 예. 감옥도 많이 들락날락하고 그렇지만 이중근이란 개인이 아니라 대한노인회라는 조직 네. 또 대한노인회가 상징하고 있는 실제로 노인을 전부 포괄하는 건 아니지만 예. 어르신들을 잘 모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가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면에서 대한노인회 방문해서 경청도 하고 또 노인들 돌볼 수 있는 것들을 챙기고 그리고 네. 노인들께 제대로 인사드리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챙겨야 될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준석 씨는 이런 데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는 사람, 영혼도 팔 수 있고 입장도 바꿀 수 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위험한 사람이죠. 잠깐의 이익이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뭐랄까 굉장히 강한 표현을 주셨는데 네. 어제 혹시 그 비공표 여론조사를 방송에서 과감하게 공표한 그 사건이 하나 있긴 했었는데 네. 알고 계십니까? 아니, 함익병 네네. 선대위원장이 SBS 방송에서 개혁신당 선대위원장이 내부 조사라고 얘기하면서 정확한 수치까지 언급해버리는 몇으로 얘기했습니까? 14로 얘기했습니다. 네. 희망사항이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된 여론조사는 되게 많은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수 언론 중에서는 이준석이 우호적인 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힘의 미래를 걱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준석도 유의미한 득표가 나와야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단일화를 하면 효과도 클 거다. 예.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뭉쳐있는 사람들이니까 예.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함익병 씨만 하더라도 예. 정치적 발언하면 안 되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옛날에 정말 기괴한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 예. 그렇죠. 사실은 언론에 나와서도 안 되고요. 정치판은 낄 때가 아닌 거예요. 어디서 사람을 구해와도 그런 사람들만 구해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고요. 네.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게 룰도 없다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와도 요만큼의 도움이 된다면 손잡을 수 있고 누구와도 요만큼이라도 손해가 생기면 손절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허은하 씨 경우에도 자기 마음대로 아바타처럼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내쳐버리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네. 그 사람이 받을 상처,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을 지지하는 당원들 뭐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순간에 내가 쪽수가 되니까 밀어붙여가지고 내보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런 식으로 자기가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쫓겨났으면 적어도 정치 도의상 네네. 나는 내가 당한 꼴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진 않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야 이 정치인이 하나 일관된 정치인으로 국민들이 심판하거나 또는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당했어요. 그래서 절시부심 해가지고 자기가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에게 가해를 가한 윤석열이 아닌 예. 엉뚱한 사람 허은하에게 가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정말 나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 피해자예요.
그럼 강도가 얼마나 나쁜지 알잖아요. 자기가 네. 물건을 빼앗긴 사람으로서 네. 그 사람은 적어도 아무리 자기가 공궁해도 강도는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강도 피해자 그 다음날 보니까 강도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버젓이 표를 달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악질이죠. 네. 저는 김문수 후보 되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네. 내란에 동조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네. 뭐 엄청- 사과를 했다지만 왜 사과했는지 네, 네. 모르겠어. 그 동조해 놓고. 그러니까 질문을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 뭐 이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 정도여서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옛날에 노동운동 경력 팔아먹고 뭐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을 안 받았다 이런 뻥이나 치고 유치하긴 해요. 예. 그런데 김문수가 진짜 악질이냐 예. 하면 그건 좀 아닐 것 같기도 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질은 맞는데 악질은 아닌 것 같은데 이준석은 저질이기도 하고 악질이기도 한 것 같아서 되게 나빠 보여요. 네. 야, 저 최근에 만난 분들 중에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해 주시고 주시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건데 이게 강도 높은 건가? 왜냐면 주변에서 이렇게 막 악질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아니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당한 일을 고스란히 허은하한테 하는 이준석을 보면 이걸 악질이라고 부르지 뭐라 부를까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20대 남성들 중에 일부가 이준석을 지지한다고 하는데 네. 특유의 갈라치기 때문이거든요. 네가 이 모양 이거리건 여가부 때문이야, 페미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노인네들 때문이야, 막 이런 거예요. 세대 갈등도 굉장히 많이 일으키잖아요. 국민연구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대안을 내놓고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킬 건가. 그 일단 헌법 전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건가, 비전은 뭔가라고 제시할 능력도 없어요. 사실은 관심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약한 고리를 치고 가면서 계속 가는 거고 건드리면서 네. 뭐 나중에는 이제 외국인 타령하고 막 그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주 노동자들 아니면요 우리 농사도 못 져요. 우리 갈치도 못 잡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 아니면 공사도 못 해요. 이삿짐도 못 날라요. 그렇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주 노동자들을 쓰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저임금이잖아요. 저임금.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임금을 적게 주는 인종차별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고맙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감귤 하나도 못 다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극우 세력들, 극단 세력들은 뭐냐, 혐오질을 하는 거예요. 이주 노동자 때문에 못 살겠다. 중국 조선족 동포가 한 명이 만약 범죄를 일으키면 굉장히 증폭시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곧 내일 모레 죽을 것처럼. 예. 이런 상징적인 대표적인 인물이 이준석인데 유감스럽게도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치 생명이 20년 남았다면 이 사람은 앞으로 20년 동안 이럴 거 아니야? 이번 기회에 정치를 마무리하도록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 젊은 나이니까 예. 인생 이모작을 함에 있어서 예. 뭐 선택할 여지들이 많아요. 선택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의 이번 대선이 그게 새로운 인생의 변곡점이 되도록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일웅 구독자님이 예. 시골에서 살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중함을 절실히 그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절실히 느끼죠. 왜냐하면 일손이 없거든요. 이분들 없으면은 네. 농촌이 못 돌아가요. 예. 우리 김일용님이 이제 경북 쪽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지역이 네. 경북이신데 아마도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던 모양입니다.